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 깡패 리포트 26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 시세는 1만 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러가 재붕괴되는 상황입니다. 극도의 횡보장, 제가 일부러 오늘 1년치 이 추세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3개월치를 한번 보시죠. 3개월치도 얼마나 이게 3개월 내내 지금 횡보 장세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구역이 3개월, 이거를 좀 3개월로 보시는 게 낫겠네. 이 횡보 국면에서 우리가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물론 아래는 9,000달러, 10,000달러 이하인 그러니까 10,000달러가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아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00에서 뭐 7,000 아니면 12,000에서 9,000 그 바운더리는 있지만은 횡보 장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횡보 장세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10,000달러가 붕괴됐다고는 하지만은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이 뭐 140, 하루 24시간 거래량이 140억 달러 수준이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10,000달러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심리적 저지선,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면은 확 무너져야 됩니다. 10,000달러가 무너졌으면 아래로 쫙 빠져야죠. 쫙 빠지는 거 못 보셨습니까?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가 이제 심리적인 어떤 이렇게 횡보 장세하다가 심리적 저항선 쭉 미끄러져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면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해서 쭉 올라가든지, 이러한 것을 보실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쨌든 물론 이렇게 다 쭈르르 미끄러져는 그 추세도 있지만은, 그거에 지금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은 거래량을 보시라고. 거래량이 기관의 거래량이죠. 어떻게 보면 큰 개인의 거래량이 아니고 기관의 거래량 움직임이 아직 지난 7월부터 11월 사이에 들어온 그 거래량 물량이, 그러니까 상승을 꿈꾸는, 상승을 바치는 어떻게 보면 존보 세력이죠. 개인 존보가 아니고 기관 존보 세력의 물량이, 대량 물량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향 곡선에서 하방 추락, 이런 저지선을 뚫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구간을 보십시오.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도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마 더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느 구간에서. 근데 이제 내일이 변곡점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은 뭐냐? 23일인데 23일자 비트코인이 무슨 변곡점이냐? 우리가 그 팩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이 출발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제도권에서 안전 거래를 목표로 이 거래소가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해서 제도권 내에서, 제도권이라는 건 뭡니까? 그 기관 거래처라는 거죠. 대량 거래, 기관 거래 물량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이런 거를 사는 것과 똑같이 비트코인 주식이 커다란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서 기관들이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는 이런 거래 시장, 선물 거래 시장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개장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상향으로 2만 달러까지 폭발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에, 공포 탐욕 지수, 물론 공포 지수는 제로고 탐욕 지수는 100입니다. 근데 그 공포 지수에 가까운 37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37 수준으로 지금 아래 하향 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뀝니다. 한나절이면 바뀝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대한 공포 사건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탐욕을 일으킬 만한 정책이 발표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공포지수에 가까운 아래 방향은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게 이 공포지수 쌓였던 에너지 공포지수가 아래로 끌어내려는 폭발적인 그러니까 폭발이 아니고 폭락하는 이러한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누차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에 따른 것은 절대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0.25% 금리 인하가 됐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트럼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미국만큼 지금 전 세계에 호황인 나라도 없습니다. 실업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판 5분 전이지만은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트럼프가 막 그 FED 파커 FED 목을 조아가지고 강제로 끌어내린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트럼프가 재선되면 더 그렇지만은 재선되기 전까지 내년까지는 양적 완화 아유 죄송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뭡니까? 달러를 풀어서 전 세계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제 시장에서 돈이 돌아다니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적 완화, 이제 4차 양적 완화라고 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데 4차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된다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으로도 돈이 흘러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2만 달러 수준까지는 간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지만은 어쨌든 시장 환경으로 우리가 볼 때는 상승 곡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첫째 가장 근본적인 거래량 측면에서 관찰했을 때 상승 곡선으로 간다. 물론 그거는 이 거래량은 하향 곡선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포지수가 순식간에 어떤 9.11 테러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갈 수도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9.11 사건입니다. 실제 9.11 사건 같은 게 터진다면은 비트코인은 더 뛸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주는 경제 요인이나 어떤 정치적 사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정책적인 측면 미국의 거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또 거래소 새로운 거래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인 벡트가 BATT라고 하는 벡트가 내일 출범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 물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반감기에 채굴기의 반감기를 얘기를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1만 달러가 재붕괴던 이러한 시점에서 이에 거래량이 140억 달러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물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로 70%를 아래를 하향 수준을 하는 이러한 수준이지만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크게 공포지수라든지 뭐 심리적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필요는 없고 거래량과 아니면 제도적인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을 본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로 인한 비트코인에 흘러들어오는 돈이 좀 넘쳐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 상승 요인, 근본적인 상승 요인,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 요인 이런 거를 크게 보셔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큰 추세, 상승 추세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